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홍민입니다. 자, 최근 들어 정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만성 위식도 질환들입니다. 사실 정확한 원인 파악 없이 대충 방치하다가는 더 큰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난치성 위식도 질환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증의 위와 식도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한의학 전문의 노기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정말 위식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식도 질환에 늘어나는지 참 궁금한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위식도 질환에 많이 걸리는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네.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자꾸 소화불량이 있거나 네. 취하게 되는데 이걸 잘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거나 폭식하게 될 경우에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취하게 되겠죠. 네. 따라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또한 밤늦게 야식을 하는 경우에 밤늦게 많이 먹기 때문에 영시증 식도염과 같은 위식도 용리질환에 잘 걸리게 되고요. 또 많이 먹다 보면 코도 많이 오고 수면 장애도 덩달아 오게 됩니다.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분 같은 경우에 예민하거나 성격이 완벽주의자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소화가 안 되고 네. 위식도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맵게 먹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장병에 잘 걸리는데요. 이렇게 맵게 먹고 짜게 먹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식도 질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또 과도한 음주와 흡연하면서 수면이 부족한 경우는 당연히 과다한 음주로 흡연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될 것이고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고지방, 고열량, 고카페인과 같이 서구화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피부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위식도 질환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어서 자꾸 위식도 질환이 생기는데 잘 치료하지 못한 경우에 계속 위식도 질환을 앓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저거 내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만약에 이런 거를 오랫도록 고치지 않고 또 방치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상적인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저기 보면 하부식도 조인근이 아주 강한 압력으로 딱 닫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위 내용물이 역류되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되고요. 또 위 점막 안에서 소화액과 위산이 잘 분비되고 또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물질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또 소화가 잘 되고 또 위장 자체가 연동 운동을 해야 돼요. 네. 음식과 그 소화액이 잘 섞여서 네. 잘게 부서지면서 소화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 하부식도 조인근이 어떤 이유에선가 이완이 되게 되면 네. 위산과 위 내용물이 역류되면서 식도 질환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 위 안에 있는 소화액들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네. 위 점막에 염증이 오는 급만성 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네. 위장에 연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큰 기전의 중에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네.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예. 만성 난치성 소화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 만일에 그 염증과 재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 악화된다면 네. 위암이나 식도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위식도 내부 구조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발병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예를 드릴 건데요. 네. 보통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가식도 폭식도 않는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배가 아프고 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발생되는 환자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시경상에 문제가 없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배가 살살 아프고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입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네. 음식이 잘 소화되기 위해서 위가 저렇게 연동 운동을 잘 하게 되죠. 그럼 위액과 음식이 잘 섞이게 됩니다. 섞이면서 잘게 부서져서 십이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점막이 과민해져서 네. 많지 않은 위산에도 속쓰림을 느끼는 이런 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 만성위염이나 만성위에 해당되는 걸 보시겠는데요. 우리 보통 이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외식이 잦아서 식생활 습관이 아주 불규칙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하기 때문에 또 많이 드시기도 하고 빨리 먹기도 하고 또 별로 급하지 않아도 그게 습관화돼서 빨리 드십니다. 저렇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자주 체하게 돼서 네. 잦은 복통과 더부룩,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위장에서 음식이 잘 소화되기 위해서 위산과 그 소화액이 분비되고 또 점막을 보이는 점액이 분비되는데 자꾸 체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점액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사라지게 되면 위산과 위 내용물들이 점막을 막 공격을 하게 돼요. 네. 공격을 하게 되면 저렇게 염증이 되고 붓고 많은 증상들이 반복됩니다. 예. 염증과 재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아, 예. 이게 더 진행되게 되면 저기 울퉁불퉁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위장에 있지 말아야 되는 장세포성이 생기는 장상폐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좀 흔히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런 위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원장님, 사실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하면 여러 가지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증상이면 꼭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위식도 역류질의 주요 증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이 쓰리고 통증이 있다는 건데요. 네. 가슴이 쓰린 정도도 환자마다 다 달라요. 예. 여기만 쓰려요 하는 분들이 있고 명치부터 목까지 쓰리다 이런 환자분들도 있고요. 예. 통증의 양상도 그냥 단순히 쓰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콕콕 쑤신다, 네. 뭐 찢어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물이 역류되고 예. 음식이 역류되기도 하고요. 목에 이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등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등통증 호소하는 분들 심한 분들은 바로 누워서 못 잡니다. 그래서 앉아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 주무시다가 힘들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위식도 역류량과 연관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트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림을 하면 하부식도 조현근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 위산이 역류가 되면서 가슴 쓰림을 같이 느끼면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위식도로 그 위산과 유해물이 역류되다 보니까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예. 식도가 원래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으로 내려보는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연동 운동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연화곤란감이 생기고 비염이 잘 안 낫는다. 예. 두통과 어지럼증이 잘 온다. 이런 경우도 대부분 식도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위 십이지장 질환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증상은 뭐 소화가 안 되겠죠. 네.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복부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상복부의 통증은 속쓰림까지 다 포함하시는 건데요. 네. 환자에 따라서 뻐근하다, 쥐어짠다, 뭐 핥힌다, 불난 네. 것 같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고요. 속이 안 좋으니까 메스껍고 예. 아까 말한 대로 속 쓰릴 수 있는데 속 쓰림 위치도 환자마다 다 달라요. 명치가 속 쓰린 분도 있고 뭐 네. 배꼽 주변이 속 쓰리다는 분도 있고 예. 아직 각색입니다. 그리고 상복부 팽만감이 있는데 팽만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밥 먹으면 바로 더부룩하다. 아, 먹자마자. 또 내지는 밥 먹은 다음에 서서히 더부룩해진다. 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한 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트림을 자주 하게 되고 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역한 냄새가 올라오니까 구취 같은 거 많이 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 염증이 심해져서 교양이 오는 경우는 네. 출혈성 소견을 보여서 검은 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사실 우리가 소화가 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있다 하면은 소화 좀 안 되네. 그리고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뭐 소화제를 먹고 뭐 이 정도로 뭐 병원을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 됩니다. 꼭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만성 위식도 질환들이 잘 낫지 않고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찌꺼기 일부가 담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위장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죠. 네.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위 점막을 위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담은 위장관 전반에 쌓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위장관 전반에 독소가 쌓일 수 있는데 그 위장관 안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혈관, 근육, 네. 그다음에 분비세포, 뭐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치료 안 하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위장관이 이제 그 굳어지고 덩어리지는 우리 한방에서 적치라고 하는데요. 적치와 네. 같은 만성 위장병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 독소가 전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신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예. 그때부터 유명한 의가들이 제시했던 이론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장경학생이라는 분은 명나라 때 의사인데요. 네. 중국 현대 중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먹은 것이 10개 중에 1개 내지 4개가 소화가 안 되면 담이 되더라. 네. 이게 굳어지면 담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다시 말해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의 일부가 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다가 오장육부는 전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전신에서 손상을 모두 일으킨다 해서 전신질환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무섭네요. 표현하셨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을 쓰신 헌신생 같은 경우도 십병구담이라 그래서 예. 병이 10개면 그중에 9개는 이 담에 의해서 기인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담이 위장병뿐만 아니라 네.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담독소를 가지고 있는 위장병 환자들 같은 거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 이분들이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본인들을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네. 위장 치료를 하는 위장에 있는 담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다 보면 전신질환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담독소와 연관된 전신질환을 보겠습니다. 뭐 두통, 네. 어지럼증, 네. 뭐 호흡기 질환, 천식, 네.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중풍, 예. 심장 질환도 다 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의서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네. 병명으로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 화면 그래요? 보시면 저렇게 한반병명으로 다 저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위식도 질환 치료에서도 담독소 치료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 담독소 치료를 통해서 전신 질환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담 독소로 인해서 위에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돼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래서 이게 위의 문제가 아닌 전신 질환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위가 아파서 뭔가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을 때 좀 검사를 해봐야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그 체기가 있는지 네. 여부를 파악해야 되고요. 담의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설문지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식생활 습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식생활 습관이 어떤 걸 갖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요. 둘째로 담에 의한 증상은 뭐가 있는지, 소화기 증상은 뭐가 있는지, 전신 증상은 뭐가 있는지 빈도에 따라서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EAV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인체 전류 신호를 통해서 네. 신체 전기의 활성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네. 담이 어떤 장기에 손상을 주는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맥을 짚고 네. 혀를 통해서 환자의 위장과 심장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복진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복진을 통해서 위장의 입구에 체기 여부가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담독소는 주로 위장, 위장, 대장, 소장에 주로 많이 있게 예. 되는데 거기 역시 불편감이 없는지 네. 굳어진 덩어리는 없는지 적입치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장염 여부, 그다음에 배변 상태, 네. 그다음에 직장이 무력한지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냐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치료법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장의 담독소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담독소의 근본 치료를 위해서 농축 발효 탕제법으로 특수하게 개발된 농축 발효 담독소 치료 탕약을 먼저 씁니다. 예. 이를 통해서 담독소를 제거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위 장기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담독소 제거를 시키고 네.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같이 쓰게 되는데요. 다음은 소장의 담독소를 없애는 치료제인데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소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부터 영양 흡수를 위해서 열을 받는 장이기 때문에 더운 네. 장기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담독소가 많은데요. 네. 우리가 저렇게 소장의 독소를 없애는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이 위장을 거쳐서 네. 소장으로 가게 되면 오, 부패를 좀 위험하네요. 시키면서 예. 소장에 있는 담독소를 녹아나게 합니다. 오. 이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장에 네. 있는 담독소가 녹아나오면서 운동 기능이 향상되면서 네. 흡수 기능이 개선되게 되죠. 이렇게 흡수 기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심장과 위장을 강화시켜주면 좀 더 소장에 있는 독소가 잘 제거되고 소장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위와 대장의 독소를 없애는 담독소 치료에 관한 얘기인데 보시면 위와 대장 원래 차가운 장기입니다. 차가운 장기여서 따뜻한 담독소 치료제를 먹고 치료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따뜻한 담독소 치료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따뜻한 담독소 치료제가 위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점막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위점막이 지저분한데 네. 여기에 따뜻한 담독소 치료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싸게 되면 이 담독소 치료제가 점막으로 흡수가 되겠죠.
따뜻한 담독이 들어오면서 이 이점막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 그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부드러운 정상적인 위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위장에 있는 저런 담독소들이 제거되는데요. 다음은 대장 같은 경우도 이 담독소 치료제가 위장을 거친 다음에 똑같은 과정으로 네. 대장에 있는 담독소 치료제가 작용을 하면 맑은 피가 흐르고 저렇게 정상적인 부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과 위대장과 다른 약물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약물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 담 독소를 제거한 실제 좀 환자분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63세 여자 환자시고요. 예. 보시면 체격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못 드시는 분 아니고 잘 드세요. 예. 어떻게 잘 드시냐면 급하게 먹고 폭식하고 야식하고 뭐 이런 아이고, 분이죠. 예. 이런데 자주 취하고 그러니까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예. 속 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독소가 머리로 가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눈 침침하고 불면증 같은 전신 증상이 같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저렇게 잘못된 생활에도 그냥 방치했던 거죠. 치료가 잘 안 됐던 환자신데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담독소를 치료하냐 보니까 자주 체하거나 신경소화불량이나 불균형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네. 전신 증상인 두통, 어지럼증, 예.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던 환자시고요. 오. 실제로 EAV 검사를 결과를 보면 예. 수치가 되게 낮았다가 정상 수치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49세 여자 환자시고요. 예.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중국 분이셨어요. 중국 분. 예. 중국 분이셨는데 그래도 의사소통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신데 어. 이분은 보면 위염, 잦은 체기, 속쓰림, 구토, 울렁거림, 영수식도염, 소화불량, 예. 위도 안 좋고 식도도 안 좋은 환자시죠. 이런 분 같은 경우에 두통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담독소, 위장 안에 있는 담독소를 제거해 주니까 위장 질환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두통도, 전신장애 두통도 좋아졌던 환자십니다. 역시 EAV 검사 결과도 향상되셨던 환자시고요. 담 독소를 제거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환자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이렇게 약 치료도 만약에 안 되는 경우, 좀 증상이 더욱더 심한 환자의 경우,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다음엔 소적 치료라고 제가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초음파 치료법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예. 위장관 심부 조직에 미세한 열을 발생시키고 미세한 진동작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네. 하면 그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네. 세포의 투과력과 흡수력이 증가되고 네. 위장관 심부 조직에 오랫동안 굳어지고 덩어리진 담 조직이 녹아 나오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담 독소가 녹아 나오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고 맑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치료법은요. 약침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허. 약과 침의 효과를 두 가지를 기대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독소 제거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을 잘 정제해서 치료 부위 또는 경혈 부위에 주입을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담독소가 잘 제거되는 걸 기대할 수 있고요. 네. 다음 치료법은 약뜸요법입니다. 오. 뜸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약뜸요법 뭐냐면 약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담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그 한약재, 10가지 한약재를 쪄서 환자의 위장에 올려놓게 됩니다. 복부에 올려놓게 되면 그 뜸의 온열 효과를 기대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네. 담독소 녹이는 약이 흡수되다 보니까 저 영상도 환자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 잘 있을 때 좀 만든 영상인데요. 네. 저기 독소들이 온열 효과에서 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독소 치료된 약이 흡수되는 것에 따라서 독소가 제거돼서 부드러운 네. 뽀얀 모양의 정상 조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초음파 같은 그런 물리적인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약뜸 요법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사실 뭐 담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약간 좀 생소하실 것도 같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에게 이 치료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자꾸 취하는 분들이 네. 치료 대상이 되고요. 담에 의해서 위장에 독소가 쌓이다 보니까 상복부 통증과 속쓰림이 계속 반복되는 분. 예. 치료받으면 낫다가 또 나빠지고 치료받으면 낫다가 또 나빠지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의미가 있고요. 상복부 더부룩함과 가스참이 지속되는 분들. 이거 계속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필요하고요. 가슴 쓰림과 목 이물감이 반복되는 영시성 시점 환자 같은 경우도 증상이 계속 재발되거든요. 네. 식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담독소 치료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원인 모를 만성 기침, 후두염, 천식, 혀통증,
이명 같은 경우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식도 영질환의 합병증으로 저런 질환 증상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딱히 대책이 없어서 또 내지는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어서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잦은 트림, 명치 통증, 명치 답답을 반복되는 위장병이라든지 두통, 어지럼증이 예. 반복되는 위장병 환자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는 위장병 환자나 네. 또 내지는 수면 장애 있는 분들 위장병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위장병 환자들 중에 수면 장애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위장 질환에 의해서 2차성으로는 수면 장애 환자도 많습니다. 와, 치료 대상을 쭉 봤는데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치료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예후가 좋은 사례 함께 좀 살펴보죠. 이분은 이제 65세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리 말라 보이지 않죠? 그 안색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건 많이 좋아진 다음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분이 오셨을 때는 마르고 안색도 어두우셨어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 뿐만 아니라 심장도 별로 안 좋으셨고요. 무기력하고 감각장애도 있고 아주 힘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장의 담독수를 없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이 좀 맑아지셨어요. 실제로 치료하다 보면 이뻐졌다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치료하는 과정에 독소가 없어 많이 제거되다 보니까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쭉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개인마다 뭐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위식도 질환의 경우에 사실 원장님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되지 않게 좀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요. 네, 예방법이나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뭐 주의해야 할 점이나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독소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환자분들이 약간 좀 피곤해하거나 나른하거나 네. 약간의 불편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디 쪽에서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약간 불편감을 느끼는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환자분의 체력 상태라 또는 어느 정도 병이 깊으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라든지 치료 효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급하게 먹으면 과하게 먹게 되고요. 과하게 먹게 되면 폭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주 취하게 되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씹으라고 해요. 예. 40번 씹으라 그러면 환자들이 인상을 딱 찡그립니다. 이거 은근히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오래 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자주 취하지 않게 되고 또 위장이 안 좋거나 위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그게 우려스러운 분들은 흰쌀 진밥을 먹는 게 아주 좋고요. 또 좋은 식재료로 식사를 하시고 소박한 식사하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건 피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잠은 7시간씩 자주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는 동안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위장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요즘 환자분들 운동하는 분들 많은데 너무 운동 많이 심하게 하면 또 소화 잘 안 돼요. 또 약하신 맞습니다. 분들은 예.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보다는 네.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약하거나 기운이 없는 분들은 3보 정도의 걷는 운동, 식후에 30분 정도 걷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잘 지키다 보면 우리 몸속에 담 독소가 생성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네. 체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위장병이라든지 뭐 식도 질환도 안 생길 것이고 네. 다른 질환도 안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환인 난치성 위와 식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한의학 전문의 노기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위와식도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만성 질환으로 갔을 때는 치료도 어렵고 또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건강 정보 다양하게 드렸으니까요.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노후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